실제로 제가 진료를 한 여드름 환자 중에는요, 네. 어떤 분이 있었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전형적인 여드름이에요. 치료를 했는데 안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약에 내성이 있으신가? 그래서 딴 약을 썼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치료법을 바꿔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검진을 해봤더니 아연 수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네. 네. 거기다가 더해서 비타민 D. 음. 피부 쪽 면역에선 비타민 D가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가 부족증을 넘어서 디피션, 거의 결핍증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확 다 좋아져 버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건강신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 이제 피부과 전문의 김신혜 원장님이 이 피부도 진료를 하시지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호의 내적인 부분을 갖다 계속 봐주셨어요. 거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바로 피부 건강과 연관되는 영양소와 미네랄 결핍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모시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래요. 피부도 안 좋고 또 혈압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피곤하다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알고 보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내가 요새 뭐 잘못 발랐나? 아니면 뭐 내가 어제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사이다식으로 이런 이만한 나쁜 원인이 있어가지고 얘가 모든 문제를 그쵸. 다 이뤄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딱 부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작은 문제들이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은 개별과에서 이제 진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피부과니까 피부 진료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영양결핍이나 이런 걸 놓치는 경우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정의학과적인 이런 넓은 시각으로 몸 전체를 보는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피부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몸의 생명 활력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 결핍 상태가 된다. 그러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끊어지거나 부족했을 때 가장 먼저 고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이 계시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맞아요. 간헐적 단식, 그리고 또 저탄수화물 식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영양소 불균형이나 미네랄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가 먼저 반응을 하시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피부가 그만큼 이제 영양소 부족에 취약하다 이런 뜻이고, 네. 근데 환자 본인은 사실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제 영양 부족이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없죠. 잘 맞습니다. 생각을 못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적인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정말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런 영양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영양소들이 이제 비타민이랑 뭐 아연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피부 표피세포의 분화를 조절을 해주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서는 콜라겐과 이제 항산화 능력의 증진,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서는 지질산화를 방지하고 또 면역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아연은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뭐 당연히 산소 전달 능력과 또 의외로 또 탈모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비오틴, 요새 유명하죠. 이 비오틴이 모발과 손톱의 성장, 다시 말해서 이제 케라틴의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염증을 억제해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네.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있는 염증이 세지고 치료를 해도 자꾸만 병이 재발하고 또 재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만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성적인 여드름이나 탈모나 뭐 피부 건조증이나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타민 A, B, C, D, E, 아연, 철분, 비오틴, 오메가3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세 영양소나 이런 영양분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계, 면역계, 심혈관계, 우리 인체의 활동, 생명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피부 구조, 유지, 그리고 재생에 정말 필수적인 미세 영양소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참조해서 이런 영양소가 결핍이 됐을 때 각각의 피부에는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많아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고 또 여드름도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아연 같은 경우에서는 상처 회복 과정에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이 아연이 부족해지면 상처가 났는데
아팠는데 아무는 게 더디게 되죠. 그러니까 회복이 늦어지니까 흉터가 잘 생기고 일반 여드름도 염증성 여드름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한 여드름 환자 중에는요. 네. 어떤 분이 있었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전형적인 여드름이에요. 치료를 했는데 안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약에 내성이 있으신가? 그래서 딴 약을 썼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치료법을 바꿔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검진을 해봤더니 아연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네. 네. 거기다가 더해서 비타민 D. 음. 피부 쪽 면역에선 비타민 D가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가 부족증을 넘어서 디피션, 거의 결핍증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확 다 좋아져 버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큰 배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 외에도 문헌적으로 보면요. 만성적인 입술의 염증, 입술 갈라짐, 또 눈가 주변에 이런 습진과 같은 증상이라든지 만성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비타민 B2, B6, 비타민 E와 같은 이런 중요한 미세 영양소의 부족을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햇빛, 자외선에 유난히 민감하신 분들 이 항산화 비타민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치료를 할 때 이제 네. 병이 쉽사리 나지를 않고 재발을 막 금방 하려고 하는데 딱히 이제 별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분이. 그렇다면은 이제 시기와 영양 상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피부 치료의 기본은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재료를 몸 안에 충분히 공급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막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산화 채소류를 챙깁니다.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여기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연어, 들기름, 또 아마시유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 견과류와 해조류를 자주 드시게 되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셀레늄을 우리가 손쉽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백질 중에서는 우리가 계란, 그리고 이제 동물의 간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이곳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피부가 원하는 단백질, 그리고 철분까지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영양소가 불균형이 오면서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탈모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많아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피부가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되겠네요. 흔히 뭐 생각하면은 요새 뭐 솔직히 못 먹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짐없이 영양소를 골고루 챙긴다면은 만성 질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가지 건강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우리가 5가지를 노렸네요. 예. 자, 수면, 장 건강, 호르몬,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소. 이 5가지가 모두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피부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기까지도 지금 이미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피부가 주는 신호,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좀 좋지 않으시다고요? 급격히 변화가 있으시다고요? 예전과 다르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밸런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정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이고 이런 전신 건강까지 돌보는데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